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미국에서 PPI가 나왔죠. 이게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오라클이 말도 안 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의 경우에는 또 상승으로 장을 마치는 흐름. 오늘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괜찮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런 만큼 만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라서 좀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여전히 잘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조선주들은 와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또 치고 올라갑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가 사상 최고치 그리고 뭐 급격한 변동이 나오지 않아도 개별 종목들에서는 또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의 종목 진단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상담 받아보는 방법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전화로도 상담 신청 가능하겠죠. 네. 0232-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함께 보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설라님, 두 분 화사하십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설라님. 저희 또 슈팅스타님께서 네. 어제 저한테 보름달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요? 오늘은 또 반달이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반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약간 헬스케 보이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평안해 보이겠죠? 조금 전에 예쟁이 사실은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옷 색깔 때문에 급하게 방송 직전에 의상실로 뛰어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거든요. 제가 지금 3층 계단을 진짜 2칸씩 올라갔다 왔단 말이에요. 거의 뭐 우사인 볼트였다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뛰어본 게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지금. 지금 숨 잘 골라지고 있나요? 네, 진정 좀 하겠습니다. 숨고르기 좀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조금 더 떠들겠습니다. 우리 예정 오늘 체력이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자, 머라카로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영재님, 와 오늘은 바로 인사 대신해서 신규 매수 문의 ITM 반도체를 노리고 계시는군요. 자, 그리고 해사랑님의 자동차 부품주 SL이 올라와 있고요. 오, SL 오늘 좀 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성광님의 로봇 대표주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병옥님의 엑시콘까지 해서 시작하자마자 종목 진단 요청이 소도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또 행운의 여신님께서 오늘은 오래전 부모님 시대 교복 스타일 아니냐고. 이거 그랬나요? 정말 예전에 그 약간 그 여중생들 이 카라 좀 넓고 이런 그래요? 복식 있었죠. 근데 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렇게 아닌가요? 순간도 자랑할 줄은 몰랐네요. 잘 어울립니다. 그럼요. 뭔들 안 어울리겠어요. 그럼요. 그런 걸로 하죠. 그리고 영재님께서 오늘도 랭킹쇼에 대박을 외쳐주고 계시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어제 또 랭킹쇼를 진행하면서 그 역사를 쓰는 순간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 그랬으면 그 좋겠는데. 만기일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남은 시간 좀 흔들림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랭킹쇼 효과 오늘은 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뾰로롱삥님 반갑습니다. 반도체 달려라 달려 하셨는데 닉네임이 너무 귀엽네요. 좋아요. 뾰로롱삥 하면서 반도체가 뭔가를 해줄 것 같죠? 네. 네, 주문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신님 와주셨고요. 설라님의 재룡전기까지도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주시죠. 도시. 자, 키워드는 바로 도시 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갑작스럽게 도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뭔지 혹시 짐작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맞췄어요. 사실 뭐 할까 고민하다가 뭐 딱히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 재밌는 게 없을까?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하다가 그냥 아무거나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전에 날카로워졌어요. 깜짝 놀랐네요. 자, 전 세계 그 G세대, Z세대가 뽑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이게 출처가 따로 있겠죠. 아무래도 Z세대가 아니시니까. 잠깐만, 이게 뭐야? 이다도시. 우리 제작진 오늘은 약간 감이 살짝. 근데 저는 지금 든 생각이 네. 제가 이다도시님을 왜 알고 있지? 그러게요. 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저
제가 알기로는 저 이다도시님께서 열심히 활동하셨을 때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 아니었나요? 아니 그 애기 예전에 때인가요? 그 외국인 분들 모시고 했던 토크 프로그램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약간 종종 봤던 기억이. 그래요? 가끔 보면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 연령대 속인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즘 젊은 세대 Z세대라고 하면 9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전에요. 네. 앵커님은 아니시고요. 저예요, 저. 저도 약간 나이가 먹었나 봐요. 괜히 기분이 살짝 좀 찜찜해지기도 하네요. 어쨌든 요즘 젊은 분들이 가장 전 세계 대상입니다. 좋아하는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살고 싶은 도시. 그럼 그 토마토의 대표 Z세대가 보기에는 또 어떤 곳이 눈에 띕니까? 저는 제가 요즘에 병에 걸려 있거든요. 무슨 병이요? 단단히 호주병에 걸려가지고. 맞아. 네. 얼마 전에도 호주를 뭐 혼자 다녀올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실현할 수는 없는 그냥 꿈이니까 더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매일 항공권 들어가 보고 호주 가고 싶다 하는데 이게 또 갔다 와야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호주병에 걸렸습니까,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어딘가 좀 가보고 싶은데 좀 10시간 비행 거리가 있잖아요. 그냥 좀 멀리 멀리 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막 엄청 바쁘고 막 이렇게 정신없는 도시보다는 약간 여유로운 느낌도 있고 그렇죠. 겸사겸사 호주가 저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호주는 이색적인 동물들도 있고 맞아요. 자연 경관도 볼 것들이 있고 도시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선호할 수밖에 없는 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시드니가 아니라 멜버른이 올라와 있는 것도 좀 의외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되게 다양하죠. 아시아에서는 태국의 방콕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니까요. 그리고 미국의 뉴욕. 그렇죠. 사실 가장 전 세계인들이 많이 알고 많이 사랑하는 도시 그렇죠. 중에 약간 꿈의 대표 도시 같은 도시죠. 느낌이죠. 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도 있고요. 덴마크의 코펜하겐까지 정말 다양한 도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 오늘 순위를 정확히 맞춰가는 거는 크게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경험 또는 여러분이 그렇죠. 가고 싶은 도시를 한번 같이 의논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유튜브 살짝 좀 볼까요? 글로리님, 호주 가면 안 돼요. 안 오고 싶어진대요. 역시. 글로리님께서는 호주를 다녀온 가보셨나 경험 봐요.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슈팅스타님은 뉴욕이 제일 가고 싶다. 이런 가기 이야기를 싫다. 해주고 가기 싫다고요? 네. 왜죠? 슈팅스타님 이거 얘기 좀 남겨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구루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김구루 전문가님, 오늘은요, 전 세계 그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 1위를 맞춰가는 것보다 혹시 지금 나와 있는 도시 중에 김구루 전문가께서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정답은 사실 못 맞출 것 같아요. 앵커님 고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이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이 멋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가지고 희망봉도 있고 네. 한 번쯤은 좀 가보고 싶었던 도시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 사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제 아는 동생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식 사회도 봐줬던 동생인데. 친한 동생이네요. 그 친구가 케이프타운 출신이에요. 살다 오셨대요? 네, 계속 쭉 저기서 살다가 대학을 한국에 와서 대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경치도 좋고 뭐 음식도 맛있는 곳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와, 이거 케이프타운이에요 지금? 진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너무 장난 멋있는데요. 아니죠. 이게 진짜 그래서 저도 아프리카에 대한 막연한 그게 어떤 도시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게요. 그 얘기를 듣고 한 번쯤 꼭 가봐야 되겠다 싶었던 도시가 바로 케이프타운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김근우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가 생각난 게 네. 딱 보면은 좀 젠틀맨의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문득 영국이 생각나가지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젠틀한 이미지가 너무 저는 선입견 아닌가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남아공 얘기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었던 도시 여기 나와 있는 도시 아니고도 얼마든지 얘기가 가능하니까요. 같이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죠. 자 그러면요 하나씩 종목 진단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마당 넓은님 왠지 닉네임 자체가 한국어의 어순이 아니죠.
넓은 마당이 그렇죠. 아니라. 왠지 외국 생활을 하신 분 같은데요. 이렇게 마당 힌트를. 넓은님. 종목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요. 신규 매수문이. 매수문입니다. 확실히 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부터 뭔가 이 증시의 판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신규 매수문의가 제법 좀 들어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어제도 댓글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들어온 종목은요. 신재생에너지 풍력 대장주입니다. CS 윈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를 신규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네요.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선 국면 쪽에서 부각이 됐었죠. 그래서 쭉 올라왔었는데 어느새 계속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한동안 이 4만 원대라는 주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CS 윈드 그러면 아니 이제 신재생 이쪽도 끝이 난 거 아니야? 풍력이 괜찮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마당 넓은님께서는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자, 그러면 매수를 지금 해도 괜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CS 윈드 풍력주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런 지점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값을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CS윈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해상풍력이 주력입니다. 근데 이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상부 구조물이 이제 블레이드가 되죠. 우리가 이제 풍차처럼 보이는, 그리고 하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실제 CS윈드는 이 상단에 있는 이 블레이드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덴마크의 블라트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서, 사실 최근은 아닙니다. 작년에 인수하게 되면서 하부 구조물 또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체의 해상풍력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들을 보게 되면 오스테드라든지 베스타스 같이 글로벌 풍력 기업들과 주로 연계성이 깊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글로벌 수주를 토대로 해서 실적이 많이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라트 인수 후다 보니까 블라트 실적이 이제 연결 기준 도입이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2분기는 또 안 좋았죠. 이 해상풍력이라는 이 비즈니스 자체가 글로벌 동향에 굉장히 많이 탄다는 하나의 예시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 국내 해상풍력 모멘텀으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근데 CS윈드의 주력 매출은 국내에 있지 않습니다. 대만부터 해서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향 실적이 이제 많이 지키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 해상풍력을 실제 수주해야 되는 건 국가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수주를 진행해야 되고 해당 국가들의 정책이 어떤 범주로 움직이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실제 글로벌의 에너지 산업의 동향을 봤을 때 해상풍력이 유리한 지점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해상풍력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는 형태가 정책화되고 있어요. 게다가 코멘트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는 사실 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해상풍력을 안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야 국내에서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부 같은 기업, 부서가 신설이 되면서 단기 모멘텀을 좀 불러일으켜 줄 수는 있겠으나 글로벌의 형태를, 글로벌의 이제 동향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CS윈드 입장에서는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많이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는요.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동향이랑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오죠. 단적인 예로 CS윈드는 세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방에서 기술적 반등, 또 내려가고 기술적 반등, 이런 방식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트레이딩 정도에 하실 수 있겠으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사놓고 기다리는 형태의 거래 방식을 봤을 때에는 안 사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주도성을 많이 띄고 있는 기업들 중에 산업재 라인, 소비재 라인, 반도체 바이오, 이쪽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많이 심하긴 합니다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도력이 있는 업종들 안에서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왔을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CS윈드는 뭐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또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 그때 우리가 타겟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정도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풍력주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자, 이 신규 매수 문의에 대한 의견까지도 나눠봤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댓글을 보니까 종목 상담이 꽤나 많이 올라오고 네. 있는데 초롱초롱님께서는 재룡전기 전문가님에게 고견을 구한다 이렇게도 댓글을 남겨주셨고 네. 상승파동님은 코리아 서킷도 요거 뭐 좋죠. 단기, 중기 대응 방법까지 이렇게 예. 좀 다양한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확실히 그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워낙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 질문도 꼭 눈에 띄네요. 자, 행운의 여신님 오셨고요. 박혜웅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오름님께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이영재님, 조금 전에 그 CS 윈드 살펴드렸잖아요. 네. 종목명이 싸이월드 같다. 쌍시옷 말고는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그냥 싸이월드 얘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에도 이영재님이 네. 왠지 오늘 추억 속에 잠깐 잠겨 계셨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제가 생각을. 또 약간 싸이월드 마지막 세대거든요. 솔직히 나이 속였죠. 진짜 제가 마지막 세대. 아니, 왜 저는 옛날 거 이래서 다 알아요? 자부심이 있어요. 이 세대도 알고 이 세대도 알아서. 이거 약간 잠깐 나이 속인 것 같은데요. 인생 이해차 아니고요.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 그 전환기에 제가 1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약간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 다른 세대도 그런 것들이 좀 있군요. 그렇죠. 저는 이 집전화기 세대부터 네. 뭐 투지폰, 스마트폰 이렇게 저도 다 거쳐왔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희 그 마냥 MZ는 또 아니라는 거. 집전화기 썼단 말이죠. 그럼요. 그 전화 예절 아시죠? 부모님 그 친구 집에 전화할 때. 당연히 알죠. 안녕하세요. 저 누구 친구 예지입니다. 그리고 혹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다이얼 이거 써봤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써요? 저는 써봤거든요. 그거 언제적이에요? 왜 이거 이긴 것도 아니고 이긴 착각이 들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호행 삐삐? 제작진이 이렇게 삐삐라뇨. 저 안 썼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목 할게요. 뭐 가면 될까요? 네, 이번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보내주셨는데, 반도체로. 네, 오렌지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27,56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드디어 수익이 났어요. 언제 네. 매도할까요?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이 3월에 4만 원까지 갔었다가 또 그대로 쭉쭉 빠지면서 지난달에는 2만 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아마 이렇게 드디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올라갈 때 사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좀 수익권에서 탄력을 키워가면 좋겠지만 기관의 매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60원에 보유 비중 10%입니다.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의도가 단기적인 이제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거면 사실 지금 파셔야 돼요. 이거 단기 거래하실 거면. 네, 왜냐하면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 반도체 기업들을 움직이는 거랑 사실 별개입니다. 네, 반도체 기업들 대표적으로 이 기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소재 기업들, 테스트 소켓하고 있는 기업들 퍼포먼스 보면 주가가 엄청 잘 뛰죠. 근데 그런 걸 기대하면서 얘도 이제 반도체 장비니까 뭐 증착 장비, 방막 장비 하잖아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값으로 단기로 들어가신 거면 안 맞아요. 근데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 먼저 드린 거예요. 지금 가격 구간대 있잖아요. 전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 봤을 때? 끌고 갈 때. 실제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올해 2분기 돼서 이제 기업들이 실적이 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찍히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하반기도 괜찮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좋아요. 게다가 지금 주력이 이제 뭐 좀 많은 분들이 뭐 반도체 장비도 하고 뭐 디스플레이 장비도 하고 뭐 태양광 장비도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실제 매출의 99%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이쪽에서 모든 캐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건데 근데 지금 하반기에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뭐 따로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요소들이 없습니다. 게다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지금 쭉쭉쭉 가는데 뭐가 있냐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바닥에서 누워있을 때 얘는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수급상 한 번에 차익이 좀 세게 나오고 남들이 이제 움직일 땐 좀 쉬어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해서 좀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쉬고 있는 애를 잡아서 좋은 데 쉬고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단기 포지션들이야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먹을 자리 만들고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유리하게 하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지금같이 조용한 구간에 비중을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 상당히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지금 가격 구간에 들어가신 거 굉장히 잘하셨고 끌고 가는 형태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좀 의견을 정리하고 싶고요. 가격은
사실 이거 원웨이로 이렇게 못 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괜찮다고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그럼 쭉 올라갈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할 겁니다. 이 기간에 대한 횡보를 좀 견뎌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랬을 때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이 33,000원 정도부터 35,000원 되는 레벨이 있죠. 이 구간까지는 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실적이 깨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지금의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이전 고점 레벨까지 트라이가 가능한데 여기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 이제 중기 정도 관점으로 봤을 때 33,000원에서 35,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홀딩해서 기다려 볼 만하다 정도의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가님의 칭찬을 듣는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좀 가격대가 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3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기다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목 진단을 요청해 주시면서 오렌지님께서 약간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맞아요. 어떡하지?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를 들어봤으면 아마도 확신을 갖고 수익을 더 크게 키워가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행운의 여신님. 사공행 다이어트 그만하시고 만나고 많이 드세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두피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뒷말이 살짝 빠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 다이어트 포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안내해 주셨던 그 두피 앰플 한번 쓰고 효과를 좀 보다가 비싸가지고 잠깐 좀 끊고 있거든요.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이상하게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금방 효과가 있었던 저는 체감을 했거든요. 이거 나중에 저도 알려주세요. 말씀해 주신 김에 저 바로 또 주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랭킹쇼 주제 5위 한번 알아볼까요? 전 세계 이 Z세대가 뽑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과연 5위는 어딜까요? 5위라고 해서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5위입니다. 자, 과연 그 도시는 어딜지 공개해 주시죠. 5위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이었습니다. 앞서서 사계절님께서 덴마크 코펜하겐 얘기를 꼽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북유럽이 또 예. 복지가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게다가 참 살기 좋은 곳이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곳이 바로 북유럽 국가들이죠. 맞아요. 이런 모습이라고 하네요. 너무 좋다. 확실히 유럽의 뭔가 빛깔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나는군요. 그리고 저런 그 유럽풍의 건물도 참 멋있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간간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 행복지수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북유럽 그렇습니다. 이쪽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왠지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음식 외식 비용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그거 말고 그냥 둘러보고 평화롭게 잠깐 좀 힐링하는 공간으로 지내고 오면 참 좋은 곳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덴마크 코펜하겐이 오늘의 5위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 또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코스피는 오늘 장 초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지만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1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라왔습니다. 방산주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자 유럽 내 전운이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삼양컴텍은 오늘 장중에 22,650원 선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는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면서 2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입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훈풍이 닿으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3분기에는 영업이익 10조 원에 재진입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3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오라클 훈풍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 더욱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31만 5천 원, 사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4위에는 두산퓨얼셀이 올라왔는데요. AI 전력난 속에서 연료전지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SOFC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두산퓨얼셀도 오늘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16% 급등한 38,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한선엔지니어링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SOFC 관련주로 현재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6위에도 SOFC 관련주 범한퓨얼셀이 올라왔고요. 오늘 강한 상승세 보이다가 현재는 15% 강세 보이며 28,500원 선 보입니다. 이어서 7위에는 대한조선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 야드를 빌려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조선도 3거래일 연속 반등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삼성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증권가 호평이 나오면서 22,900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9위에는 HJ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HJ중공업은 1% 가까운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CP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국내 중형 조선사가 건조하고 있는 셔틀 탱크선 세척에 적용될 특수 케이블 체인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현재 3,200원 선까지 안착했습니다. 11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원전주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대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2위에는 사면이 올라왔습니다. 사면은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13위에는 케이프가 올라왔습니다. 케이프는 실린더 라이너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 주가 상승 랠리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 고점 14,920원 선까지 올라갔고 현재도 14,41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14위에는 SK 오션플랜트 올라왔는데요. 미국 군함 정비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SK 오션플랜트입니다. 현재 10%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5위에는 로보티즈가 올라왔는데요. 로봇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로보티즈도 7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16위에는 로보로보가 올라왔습니다. 로보로보도 오늘 장중에 6,140원 선까지 올라가며 급등했고요. 현재도 9% 강세로 5,68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코칩이 올라왔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의 초대형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라클 데이터 센터 시스템에 MLCC를 납품하고 있는 코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17,000원 선 지나갑니다. 18위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올라왔는데요. 머스크가 완전 재사용이 가능한 초대형 로켓인 스타쉽 V3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방산주들과 함께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10만 원 선까지 돌파했습니다. 19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랐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8,000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현재 약보합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현대무벡스가 올라왔습니다. 현대무벡스도 오늘은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 새로운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으면서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주주 기준 발표가 미뤄지면서 실망감 혹은 세론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쳤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언제까지 오르는 걸까요? 연말에는 3,500까지 기대해도 좋은 건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나 더 오를 수 있을까?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그럼 전문가님, 코스피 하반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 전망 한번 내비쳐 주시죠. 네, 이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내일 증시가 오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조를 좀 이해한다라면 앞으로 된 기대값이 어느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지 정도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수는 어제 이후로 해서 지난 코로나 때 있었던 신고가 영역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우리 입장에서도 다른 국가들이 신고가를 뚫는 것은 많이 구경했지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 줬다라는 거는 다소 긍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올라오는 구조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최근만 보면 돼요. 자, 4월 초에 있었던 제가 차트 보면서 동그라미 쳤던 이 구간이 이제 2200대의 코스피였죠. 이때 이제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세 노이즈가 해소가 되면서 쭉 올라왔죠. 올라갈 때는 이제 두 가지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재료였죠.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정부 정책입니다. 실제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하게 되면서 증시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쓸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출시 이후에는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면서 실제로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은 조금 노이즈가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처럼 세제 개편안이나 또는 법안으로서 해소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이 노이즈로 되면서 거버넌스의 탄력도가 조금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장세에서는 좀 횡보세가 있었죠. 물론 최근에는 다시 뚫고 올라갔습니다만. 자, 그리고 두 번째 달러의 약세였습니다.
달러의 약세, 자동적으로 원화의 강세가 이어졌죠. 이게 중요했던 측면은 뭐냐면 미국으로 쏠려 있었던 글로벌의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옮겨와진다라는 겁니다. 신흥국 투자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구조가 같이 잡히다 보니까 신흥국들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훨씬 더 커지는 형태였고, 월가의 의견서들도 보게 되면 신흥국 투자 비중이 2025년, 6년, 7년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점치고 있었죠.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6월장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것처럼 보입니다만, 수치화해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려줬죠.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막 박스권에서 돌파했던 지금 시점부터 봤을 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가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좀 더 풀어보면 알 수 있겠죠. 특히나 거버넌스에서 지금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0억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또렷이 보여줬습니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이거는 오늘자뿐 아니고 이번 주 초반부터 유사한 스탠스를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버넌스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게 해소되는 국면에서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에서 아마 9월 말에 결과가 나올 건데, 앞으로 그럼 자사주 소각을 어떻게 할 거냐, 소급 적용을 할 건데 12월에 유예기간 줄 거냐, 6개월 줄 거냐, 즉시 소각할 거냐, 이런 측면들이 증시에서는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안건으로는 없습니다만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도 지금 35% 책정을 해놨죠. 세제 개편안에는. 그래서 지방세 포함하면 38.5%가 되는데 OECD 평균값으로 하면은 한 20%대가 이제 중론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투자 메리트를 다소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고 배당 메리트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25% 정도의 지금 절충안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를 토대로 해서 35%로 책정되어 있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가 25%가 되면은 당연하겠지만 증시는 또다시 해소 분위기로 가면서 올라가겠죠. 이런 요소들이 크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지금 숙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업사이드를 더 많이 열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달러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실제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다가 지금은 97포인트대에서 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실제로 1,450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370원대, 8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400원대 초반,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증시는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겠죠. 신흥국 메리트,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이거는 다만 지켜봐야 되는 거는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지금은 9월 17일에 예정되어져 있는 FOMC 같은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앞으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형국인데, 그렇게 진행된다라면 당연하겠지만 우리 증시한테도 메리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나가는 과정을 보고 지켜봐야 되지, 제가 단순히 이런 과제들이 있는데 다 풀릴 거고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풀려가는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영역으로 보되, 사실 전반적으로 좀 풀려나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증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강력한 흐름,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종목 상담받는 사이에 댓글을 좀 봤는데, 네. 그동안 좀 너무 짓궂은 댓글이 많았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네. 좀 창호 앵커님의 칭찬이 올라와 있거든요. 가끔은 이렇게 또 훈훈한 그 분위기가 있어야 사실 우리가 이게 서로서로. 속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쵸. 이제 좀 안 해요? 원래 알았죠. 제법이에요. 자, 그리고 방어율님께서 이 노래 알아요? 뭐예요? 최정한 씨 노래 올랄래요. 최정한 씨가 가수예요? 예전에 가수도 했어요. 오. 와,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이 노래 진짜 중독성 장난 아니거든요. 한 번 떠올리면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은데 큰일입니다. 희망님은 이거 네. 짱구의 울라울라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는 짱구가 익숙하거든요. 울라 이건 아닙니다. 그거랑 좀 달라요. 그리고 이영재님 다시 한번 얘기가 여기저기 산으로 가다 보니까 중심을 딱 잡아주시네요. 반도체 딱 3음절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저희 중심 잡고 종목 진단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 이거 종목이 이렇게 많이 겹쳤습니까? 세 분이 똑같은 종목을 외쳐주셨습니다.
재룡전기입니다. 자, 먼저 초롱초롱님께서는요, 46,600원에 10% 손절을 해야 될지 고견을 여쭙는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서포터님께서는 39,000원대, 뭐 비슷한 가격이죠. 10%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단기 중기로 대응 방법 알려달라는 말씀이시고요. 설란님께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38,000원대 15%에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수익 좀 내고 싶다는 의견.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재룡전기는 지금 계속 주가 바닥권입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아주 대표적인 종목들은 신고가를 썼죠. 그런데 재룡전기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 가운데서도 움직이질 않아요. 자, 과연 재룡전기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재룡전기 이 답답하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답할 게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룡전기는.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좀 미리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전력 설비가 좋네? 그러면 이제 안 오른 전력 설비가 좋지 않을까 하면서 재룡전기 같은 기업들, 재룡산업 같은 기업들을 실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요?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데 신고가 쏘는데 왜 재룡전기는 바닥일까를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라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제가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차라리 잘 가고 있는 쪽을 쌀 때 좀 살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재룡전기는 차트를 좀 과거로 돌려봐야 됩니다. 차트랑 아주 정확하니까요. 왜냐하면 재룡전기는 이제 배전 변압기입니다. 배전용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변압기 매출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구조 보면은 뭐 변압기 너무 잘 팔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다 고용량 변압기입니다. 데이터 센터향이에요. 배정용 변압기는 데이터 센터향의 일부가 들어가고 이제 일반적인 업종들에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폭발적인 수요가 나오고 있는 데이터 센터향 매출은 재룡전기는 사실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이제 노후 전력 설비 교체 수요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많이 쓰였던 게 중소형 변압기고 배전용 변압기예요. 그래서 2024년 초중반기 보면은 재룡전기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때 이 올라감의 베이스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의 88%는 수출이었고요. 미국향. 그러면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올라갈까 내려갈까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사실 이제 7월 이후로 해서 급격하게 급락이 나오는데 수출이 안 잡힙니다. 언제까지 안 잡히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안 잡힙니다. 레벨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은 지금 잘 가고 있는 전력 설비랑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저는 키 맞추기 타겟으로 보는 것보다 애초에 그냥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싸게 사는 형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 될 거라고 일단은 판단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 재룡전기라는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너무 안 좋냐, 지금부터 더 바닥으로 내려갈 거냐,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의 이 하단 박스 레벨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이 지수의 흐름, 지수가 올라가면 좀 같이 올라가고 지수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고 이 정도의 구조의 기대값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손실을 볼 종목은 아니에요. 냅두시면은 이제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얘가 아예 수출, 제가 드리는 방송에 가끔 수출 데이터 분석도 해드리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수출이 올라오는 폭이 아닌데 주가가 올라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값보다는 이제 저항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당연히 바로 손절해야 됩니다. 꼭대기에 있는 효성중공업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효성중공업을 사려고 하더라도 해당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 기업을 지금 손절할 필요도 그다지 없습니다. 기다리시면은 뭐 본절 부근은 충분히 오니까요. 그래서 좀 효율적인 투자를 하시려거든 이 종목은 본전 위에서 손실을 안 보는 선에서 매도를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룡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여기서 뭐 손절을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매수가 정도까지 오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빠르게 종목 상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좋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자작나무님께서 엠노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65,400원 좀 높습니다. 이거 지금 데미지가 주가에 비하면. 있어요. 그래도 보유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5%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8개월 됐다고 하시거든요. 최근에 또 증권사에서 보니까 가시밭길 없는 성공은 없다. 뭐 이런 리포트도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좀 가시밭길 어디쯤에 와 있는 건지 또 이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400원에 보유 비중 5%입니다. 언제쯤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이 엠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기업입니다. 근데 주가 퍼포먼스가 지금 엠로를 포함한 SI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올해 초반기에 한번 급락이 나오고 나서 회복세가 좀 또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간 예를 들어 삼성 SDS나 LG CNS 같은 S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올라간 거지 SI로 올라간 구조는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엠로를 포함해서 이 SI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이제 B2B 향 클라우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네가 실적이 예를 들어 내려가고 있나요? 아니요.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왜 내려가나요? 지금 시장의 수급들이 어느 정도의 쏠림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SI 기업들이 다소 소외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기업들은 어차피 실적대로 본다라면은 제자리로 오려는 형태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앵커님들께서 이제 오라클의 어닝 서프라이즈나 이제 PRO 같은 경우 엄청 내년 상반기부터 찍힐 거를 예상된다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 주셨는데 다 클라우드입니다. 사실 국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기업들과 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이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하는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는 국내에도 성장을 기대값을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성장펀드인가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50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과반을 AI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는 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대값을 유지한다라면 그냥 두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8개월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좀 소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타점 자체가 전 그다지 나빠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잡았다라고 해도 일정 부분 이상 하락을 하고 안 움직인다, 내가 원하는 기대값이 안 나온다라면 한 번 정도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잡는 방향으로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거는 주식엔 100%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좀 따지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다소 이제 이 모멘텀 플레이 자체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서 얘는 걷어내야 된다 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두고 뭐 추가 매수나 이런 형태로 보는 게 아니라 두면은 저는 결대로 갈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되 손실 안 보고 나가는 방향으로 두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시장의 관심에서 좀 소외가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적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신다면 그래도 분명히 수익은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엠노까지 이렇게 종목들 도와드렸고요.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유튜브 좀 볼까요? 주한님, 너는 엠로, 나는 귀로. 아까 위에서도 주하님께서 네. 너는 재룡전기, 나는 그냥 재롱떨기. 이게 정말 누군가가 많이 떠오르는 이런 말장난인데, 저도요. 누군가 많이 떠오르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많이 떠올라요. 그럼요, 분명히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막 딱히 할 말은 없는데 피식피식 터지긴 해가지고 약간 자존심도 좀 상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기 전에 생각난다고요. 맞아요. 이게 자꾸 드문드문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주한님 능력자십니다. 자, 그리고 이영자님 감사 인사 드리자고. 그분이 나타나셨네요. 오늘 드립 위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랭킹쇼 주제는요, 사실은 도시 특집이었습니다. 어느새 도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 얘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 세계 Z세대, 90년대 이후 출생한 젊은 세대가 뽑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5위가 덴마크의 코펜하겐이었고요. 과연 4위는 어떤 도시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4위는요? 네, 바로 미국의 뉴욕이 너무 좋죠. 4위였습니다. 와, 사실 뉴욕은 못해도 2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4위예요. 나머지 국가가 더 인기가 있군요. 제 생각에는 뉴욕이 너무 이렇게 그 넘사벽이라고 할까요? 너무 꿈의 도시라서 좀 순위가 낮은 게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잠깐만요. 저 도시 가운데서 이상한 흉물스러운 뭔가 뉴욕에 하나가 사시나 봐요. 약간 험한 것이 하나 튀어나와 있죠? 저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손이 너무, 잘리네요. 너무 눈에 띄네요. 그래요. 어쨌든 저 도시 뉴욕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젊은 세대는 이 개성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이 얘기 예전 X세대부터 했던 얘기 같은데 젊은 항상, 세대는 늘상 그렇죠? 항상 요즘 애들은 개성이 중요하다. 맞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할래요. 그래서 4위가 그냥 뉴욕이래요. 근데 또 댓글을 보니까 네. 절파고TV님께서는 살기 편한 곳은 서울이 확실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 편하게 배달 음식 시켜 먹을 수 있고. 그쵸. 그 뭐 예를 들어 행정 업무를 봐도 이렇게 맞아요, 빨리빨리 맞아요. 돌아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저희는 진짜 콜센터에 전화 걸면은 그래도 뭐 길어봤자 대기 1분 뭐 이 정도인데 외국에 나가서 전화하면은 진짜 1시간, 2시간씩 그 휴대폰 띄워놓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공문서 같은 거 뭐 하려면 몇 주 걸리기도 하고 이런 나라들이 많다고 하죠. 자, 그리고 아이미열님 메타버스가 최고다. 그래요. 정말 쫓아가기 힘든 의식의 흐름 채팅창에 또다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도시 얘기를 좀 남겨주시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본업으로 들어가 보죠. 종목 진단을 지금부터 또 많이 받을 예정이거든요. 후반부를 또 빛내주실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이종복입니다. 웬일로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주시는데요. 오늘 주제 나쁘지 않습니까? 싫죠. 역시 뭘 명확하십니다. 기대하신 거예요? 저것도 예지 앵커가 낸 거죠? 제가 낸 아닙니다. 거예요. 유창호 앵커 진짜 거시기 하네. 나 지난주에 산에 괜히 갔다 왔네. 아니, 오늘은 제가 봤을 때는 순위를 맞추는 건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전문가께서는 혹시 여기 나와 있는 도시 중에 가고 싶은 도시 있으세요? 당연히 없죠. 갔다 오셨나요? 아니, 갔다 온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나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무서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 기껏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김복만 전문가하고 산에 가서 기 엄청 받아갖고 지수 올라가게 기껏 도와줬더구만. 낸다는 게 유창호 앵커는 Z세대 아닐 것 같은데. 유창호 앵커는 7080은 아닐 거고 그쪽이에요. Y, Z, XY. 어쨌든 간에 이거 나는 예지 앵커가 냈다고 했으면 귀엽게 맞춰주려고 했는데 내가 저 아니에요. 예지 앵커 그때 이토마토 가서 슬쩍 봤어요. 근데 키 되게 큰 것 같던데? 내가 멀리서 봐서 못 그런가? 들으셨어요? 멀리서 바라만 봤습니다. 맞아요. 얼굴만 보면 뭔가 귀엽고 작을 것 같잖아요. 키가 큽니다. 그죠? 키 크죠? 네. 그럼 맞네. 내가 제대로 봤네. 저는 왜 못 봤죠? 아쉬워요. 근데 나는 아는 체는 안 해요. 다음엔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지. 1위 한번 꼽아주세요, 오늘 거.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럼 유창호 앵커한테 나 저기 산에 올라간 거 취소시키는 거 조건으로 네. 이 뉴욕은 내가 알거든요. 뉴욕은 나하고 되게 그냥 우리 딸내미가 저기서 살잖아요. 근데 네네. 진짜 물가가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저기. 그래서 후달리는 동네고. 맞아요. 그다음에 호주 멜버른이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좀 들어보긴 들어봤고. 내가 유창호 앵커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물어보시죠. 지난번 1등 앤드 한화이글스가 요새 연승을 해도 LG 트윈스를 못 따라가잖아요. 나는 상대적으로 보라색보다는 분홍색을 좋아하거든. 음. 유창호 앵커도 좋아합니까? 저 분홍색 매우 좋아하지요.
매우 좋아합니다. 니리끼리 한색은. 그거는 뭐 딱히 그러니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태국 방콕으로 찍을게요. 알겠습니다. 과연 색깔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순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감으로 색깔로 딱 찍어주셨거든요. 태국 방콕을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1위를 꼽아주셨습니다. 요 얘기를 딱 잡고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렇게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보면서 저희는 종목을 여러 개를 한 번에 진단해드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이 종목군은 여러분이 확실히 눈길이 갈 만한 종목군이거든요. 그쵸. 모든 진단 오늘의 첫 번째로 로봇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야, 요즘 또 관심 많이 받아가고 있죠. 로봇을요 무려 5종목을 한 번에 갑니다. 역시나. 자, 하나씩 좀 볼 텐데요. 박성광님의 로봇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28만 3천 원에 20%를 갖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질문을 아주 심플하게 남겨주셨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지금 매수가 정도 요 28만 원 정도 선에서 크게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이 최근에 꿈틀거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큼은 좀 잠잠하거든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또 가져갈 수 있을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얀님께서 보내주신 로보티즈입니다. 오, 매수가가 27,0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네. 유증을 받아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와. 오늘 로보티즈가 또 다시 한번 10만 원대 위로 올라왔거든요. 네. 오, 좀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야, 로보티즈 수익률이 도대체 몇 %입니까? 이거는 뭐 크게 걱정될 것 같지가 않고요. 자, 그리고 가온님의 종목인데요. 최근에 좀 부상한 종목입니다. TXR 로보틱스. 이전에 소방 관련된 테마로 엮여서 크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로봇으로 다시 또 부각되면서 많이 내려갔다가 다시 고개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17,600원이고요. 20%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주가가 크게 올라오고 부각되면서 매수를 하신 모양이죠. 약간 수익 중인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주미님의 로보인데 매수가가 6,000원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물 타면서 1년 넘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이 AI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로보도 관심을 확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장중에는 좀 수익권으로 올라왔는데 지금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다시 5,000원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이것도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 김바다님의 종목입니다. 유진 로봇이죠. 이번에 그 대선 국면에서 이 테마주로 얽히게 되면서 굉장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은 주가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매수 가격은 13,700원이고요. 5%입니다. 정말 주가 요즘에 옆으로만 쭉 행보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 종목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11,000원대입니다. 유진 로봇까지 해서 5가지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봇주입니다. 최근에 로봇주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마다 이 움직임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이 방송 실시간으로 듣는 분들 진짜 운이 좋은 분들이고, 이종복이가 밥만 먹으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내 방송 실시간으로 봐라. 우선 이 종목들은 다 진단해 주는 거 40초 안 걸려요, 이거. 40초 안 걸리는데 대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최근에 그 로봇 관련주가 주식시장 대비는 그닥 세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목이 로봇을 얼마나 좋게 얘기하고 하는지는 좀 알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건 랭킹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8월 7일 랭킹쇼 할 때 나중에 유창호 앵커하고 예지 앵커가 꼭 얘기해 주세요. 원래 내가 예전에 배용준 닮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건 안 믿고 이토와도 삐리도 웃는 것 같아 지금. 내가 눈웃음이 좀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 웃고 그러면? 그죠? 이 종목인 이 생긴 게 자체가 이게 눈웃음 칠 때가 되게 매력 있는 남자인데 저 때 8월 7일 날 그 로보스타 진단해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분명히 그 화면에 찍혀 있을 거거든요. 32,000원 넘어갈 수 있는 주식으로 대표적으로 좋게 본다고 하면서 시청자 오라고 하면서
빨리 더 사라고 하면서 막 다음 주 쪽으로 가면서 흔들릴 수 있는데 막 두려워 말고 추가 매수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지금 3만 원 넘어와 있죠. 로봇이 요때쯤서부터 여기 보다 보면 6월 20일 다음에 8월 7일이라는 얘기는 그죠? 7월 달이나 요쪽은 로봇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딱 이 구성만 보면 알아요. 왜냐면 6월 달 이쪽은 그냥 반도체 주문 실수하라고 하고 내년에는 2차 전지밖에 안 보여라고 하고 막 그거 위주로 갔었거든요. 근데 8월 달을 넘어서부터는 로봇이 많이 나오고 뭐 레인보우, 로보스타 뭐 등등등등 두산 로보틱스 다 더 사라고 하고 싶다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과연 이분들 그 방송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가겠습니다. 레인보우 28만 3천 원이면 내 방송 실시간으로 안 들은 분이에요. 만약에 이종복 방송을 실시간으로 봤으면 27만 원, 26만 원대 아마 샀었을 거고요. 좋아요. 그냥 잘 갖고 가세요. 대신 우리가 이제 가격적으로 30에서 32. 그럼 우리는 중간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3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단기 1차 저항. 나머지는 지금 시청자가 3,000명 있었으면은 앞자리 두세 개 바뀐다라고 얘기했겠지만은 일단은 요 시장과 여기서는 31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단기, 중기는 당연히 32만 5천 원 넘어가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고, 로보티즈, 나는 로보스타를 주로 얘기해 주는데 이번은 로보티즈군요. 근데 유상증자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권장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로보티즈 맞나요? 이 로보티즈가 이종복이가 레인보우나 로보스타보다 올 초, 작년 연말 빈도수가 제일 많았던 주식이거든요.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이 위치에서는 유상증자를 받기보다는 익절을 하고 로보티즈처럼 갈 만한 다른 로봇을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 대신 이제 유상증자 개념 없이 얘기하면은 요 정도 가격이면은 추가 상승해서 신고가 돌파는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갖고 있는 분들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TX가 이제 요게 이제 그 3개월 원칙 아시죠, 여러분? 대주주가 팔든 안 팔든 간에, 그죠? 보통 우리가 신규 등록 주식은 한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나는 그닥 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내 습성이에요. 매수가 17,600원이면 낮은 가격에 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복이가 봤을 때는 단기 이격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하면 2만 돌파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은 한 차례 정도는 흐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익절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든지 아니면은 다른 로봇을 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신규 등록 주식은 이종복은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좋게 얘기 안 해요.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로보로보가 이제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주식인데, 요거는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 보면 6,000원이면 여기서 날아갈 때 따라 들어갔구만. 그죠? 예. 이렇게 쫓아다니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고치세요. 내가 봤을 때는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단기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져가면은 6,500원대도 트라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진 로봇인데요. 이분이 운 좋은 분이에요. 더 사야죠. 대신 이분도 보면 13,700원이면 저점 매수를 하긴 한 건데 주가가 고점에서 밀리기 시작할 때 저점 매수를 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한 주식이 7,000원, 6,000원대에서 2만원까지 올라간 주식을 그저 하루 이틀 사이에 하면 안 되죠. 이 정도쯤. 그러니까 유진 로봇은 10,000원대 언저리에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했었어야죠. 고생도 안 하고. 이거 당연히 추가 매수입니다. 유진 로봇. 그리고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 언저리에 단기 저항. 이거 좋은 얘기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봇 특집이었습니다. 5개 종목들을 세세히 살펴드렸으니까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5개를 한꺼번에 해주신다는 게 진짜 얼마나 네. 대단한 건지 댓글에서도 좀 전문가님 화이팅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 많이 봐주실 거 알아서 그런가요? 종목 진단 요청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옵니다. 정말요. 울고 싶어요님의 2차전지 LNF, 하리보균이님의 코스모 신소재, 확실히 2차전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휴젤, 김정환님의 종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오네요. 확실히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 이쪽의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보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실시간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성광님께서도 방송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챙겨보고 있어요. 네. 실시간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강조를 해주시네요. 마녀아들님 반갑고요. 설미나님 오셨습니다. 신규 주식 369 조심 딱 교훈을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저희 또 뭐 여기서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죠. 종목 진단을 또 이어서 가볼 텐데요. 이번에 또 5가지 종목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차전지와 반도체 이쪽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골드킬러님께서 금을 매수하셨나요? 자, 이 갓종목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대주전자재료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매수 가격은 95,000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이 회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고 매수를 했었는데 실수. 바닥을 몰라서 물타기를 일찍 해서 망했어요. 보유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더 끌고 가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68,000원대까지 내려와 있죠. 과연 언제쯤 반등이 제대로 나올지 대주전자재료가 첫 번째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오늘도 볼링연습님께서 보내주신 가온칩스입니다. 44,800원의 보유 비중이 17%인데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또 6% 수익이 낮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또 이 반도체가 하반기에 더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더 큰 수익에 대한 욕심도 사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겨울님의 에로티 백큐입니다. 우리 전문가께서 아로티 바큐으로 자주 이야기하시는 1670원에 15%. 지금 확실히 뭐 반도체 요즘에 차근차근 많이 올라와 있죠. 에로티 백큐도 12,500원대까지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추천주라 매수를 했는데 잘 올라가요. 감사합니다. 단기, 중기 대응 방법 궁금해요. 라고 길게 보시진 않고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수익을 챙겨가실 생각이신 것 같네요. 어디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선영님께서 IMT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10,000원대고 보유 비중도 10%입니다. 중기로 보고 계신다고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또 이 10,000원대라는 가격에서 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는 좀 나흘째 오르고 있고 오늘도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점일지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스민님의 HPSP입니다. 고성능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뭐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는 종목이죠. 27,100원. 그러니까 매수가와 현재가 큰 차이 없습니다. 9% 비중을 갖고 계시고요. 비중 늘려서 중기로 가져가도 될지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사실 HPSP는 크게 주가가 반응이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이제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을 묶어봤는데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전문가님 이 종목들을 좀 챙겨주시죠. 여기다가 에로티 아로티 팝콘 그러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요걸 어느 타이밍에 써먹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지금 써먹을게요. 이 종목이가 가끔 이 랭킹쇼 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물건, 진짜 대박은 이 랭킹쇼가 제일 많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2,500이 뭐냐. 3,500도 지금 현찬을 파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여러분. 8월 말에 주식시장 삐리비리하고 막 거시기하고 막 그랬을 때 나는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 랭킹쇼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마라. 주식을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준다 하면서 왜 주식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별명이 닥터 백강연이라니까. 자,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종목들도 다 껌이죠.
우선 대주전자부터 얘기해드리면 이분 대주전자 매수한 게 1년이 넘었다는 얘기는 작년도 9월 달쯤 언저리일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분이나 매수 타이밍을 잘 못하는 사람. 분명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했고 얘가 6, 7만 원대로 빠지고 다시 12만 원대로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가격이 애매해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애매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20% 1년 넘었다. 다시 전저점으로 왔다. 더 사야죠, 이거. 나는 무조건 더 사는 겁니다. 대신 이제 또 이 말을 듣고 그냥 막 더 사지 말라는 거죠.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는 분들. 그럼 어디서 더 사고 어떨 때 더 사고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나는 날 매수하면 내가 이건 무조건 추가 매수죠 하는 주식은 백전백승할 거예요. 대신 이제 시간이 좀 거시기 해가지고 좀 애매하다. 그럴 때는 처음부터 30%를 확 사는 게 아니고 10% 먼저 한번 사보는 거죠. 자, 어쨌든 넘어가고요. 나는 추가 매수고요. 단기 저항이 또 9만 원 언저리가 될 겁니다. 요 얘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칩 포테이토 칩이 아니고 가온 칩 이제 슬슬 올라가잖아요. 대신 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약간 이렇게 눌릴 수 있거든요. 여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면 하이닉스까지 가면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이따가. 자, 어쨌든 가온 칩스는 그냥 가져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5만 원 넘어서 한 5만 1,000원, 2,000원 언저리에서 팔까 말까 고민.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이상으로는 이것도 2인원 갖고는 안 되고 미스터 진단에서는 내가 이 주식 얼마까지 본다는 얘기가 최소 5번이 있을 거예요. 녹화 방송을 보시고 이분한테는 44,000원대 보면 이분은 저점 매수를 선호하는 분 같네요. 매도 시점은 최소 5만 원을 넘었을 때다. 대신 단기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얘기 해주고 ROT 바꿈으로 갈게요. 이거 보세요. 아까 ROT 바꿈 이거잖아요. 그죠? 기똥차게 가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얘기 자주 했고 신고가잖아요. 단기 중기 대응이 궁금하다. 나도 몰라. 그죠? 다만 만약에 지금 시청자가 3,000명에 육박했다. 그러면 앞 숫자 1,000단위 숫자가 두세 개는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이분한테는 가격 법칙상 13,500원에서 14,000원 언저리. 그죠? 거기가 저항이지 않겠냐 1차적으로 그 얘기 해주면서 여기서 잠깐 아까 그쪽으로 갈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HPSP하고 이게 ROT 바꿈이잖아요. 그냥 허구한 날 그죠? 여기도 보면 7월 17일 재헌 전날 2,600원 2,600원이래. 네, 2,600 공약 결산하면서 이런 주식이 주춤거리면 관심 가질 주식. ROT 바꿈 나 엄청 좋게 본다 뭐 하면서 진짜 얘기 많이 했죠. 얘는 변동성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 얘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도 이 시간에 진단을 해줬는데 이 시간에 진단을 해줄 때 좀 애매하게 사가지고 좀 불안불안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미 시청자님은 지고 들어가는 사람이요 하면서 매수가 언저리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언저리에서는 단기 매도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길게 보는 사람들은 안 팔아도 된다. 팔지 말으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이 주식 32만 닉스 위로 가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00660 이것도 하이닉스 진단 들어오면 안 돼. 그때 진단해주고 나서 27만 5천 원에서 28만 원 진짜 갔죠. 그리고 얘가 다시 25만 원대로 왔죠. 그리고 다시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불안불안하게 했던 사람
단기 매도시켜줬을 때 빠졌을 때는 와 쫑보기가 매도하라고 했는데 잘했네라고 했다가 이거 안 보고 있다가 이건 이제 신고가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팔았네. 이럴 수도 있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게 물어보는 질문에서 나는 이걸 느끼거든요. 내가 길게 가라고 하면 그냥 길게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요 얘기 해준 거예요, 여러분. 가온칩스가 아까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MT가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펀더멘탈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다 들어가는 주식이에요. 반대로 이제 보세요. 다 들어가기 때문에 늦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기술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하기 좀 그런데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아요. 이거 질문하신 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기 막 이런 개념보다는 12,500원에서 13,500원 언저리가 단기 기술적 저항. 아시겠죠, 시청자님? 거기서만 팔아도 한 30%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HPSP를 얘기할 때 이 종목이가 음이 달라지잖아요. 아마 우리 유창호 앵커는 알 거예요. HP 막 이렇게 얘기해. 혓바닥 꼬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이 주식도 이 종목이가 여러분들한테 랭킹쇼에서 한 2번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 랭킹쇼, 여기 랭킹쇼 보면 25,800원, 26,000원. 나 이거 32,000원 정도 본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반도체 중에 이 종목이가 좋게 얘기한 것 중에 조금 늦은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너무 뷰티풀하다. 길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당연히 빨리 얼른 추가 매수죠. 그리고 중기적으로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 고기가 저항 정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목들도 묶어서 살펴드렸으니까요. 내용들 같이 한번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제로 잠깐 돌아가 보죠. 전 세계 Z세대가 뽑은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3위를 이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3위 알려주시죠. 3위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이었습니다. 앞서 저희가 잠깐 좀 띄워드렸는데 그 김근호 전문가께서 꼽아주신 가고 싶은 도시 케이프타운이 오늘의 3위로 꼽혔습니다. 자, 그럼 케이프타운 검색을 해보니까 11월에서 3월까지가 가장 좋은 여행 시기래요. 잠시만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가 잘 가는데요? 케이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군요. 조선 기자재. 그렇죠. 22%. 네, 전문가님. 왜요? 아우, 팔 떨어지겠다. 이거 100% 태국 방콕입니다. 왜 100%로 갑자기 올라간 거죠? 3등이 호주니까. 예? 3등 남아공인데요? 아니, 3등이 남아공이니까. 1위 후보로 보셨던 곳이 케이프타운이었군요. 그렇죠. 주황색이랑 고민하셨죠. 알겠습니다. 예지 앵커가 확실히 신세대라 달라요. 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로 아까 고민한 거잖아요. 그래요. 자, 1위. 근데 여기에 후보. 유창호 앵커가 분홍색 매우 좋다라고 했는데 저 니리끼리한 우리 한화이글스가 근데 이거 한화이글스 색하고 비슷한 거지 한화이글스 저 색 아니에요 라고 우겨야지. 색깔이 예민하시군요. 자, 근데 저희는 1위에 대한 힌트를 사실 종목 진단하면서 드렸어요. 그랬나요? 아로티 바쿰 태국 방콕 호주 멜버른.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종목 보기 전에 한 시간 동안의 종목들 변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3위에는 유엔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대통령이 과도한 경쟁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AI 교육의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련주로 부각받으면서 유엔 AI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장중에 29,30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7% 급등세 보이면서 27,600원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올라왔습니다. 수소와 반도체, ESS부터 LNG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한선 엔지니어링인데요.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받으면서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이어서 9위에는 농심이 랭크됐습니다.
이제 농심도 삼양을 따라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캐대언과의 협업을 발표한 이후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을 겨냥해서 협업 제품을 곧 발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장 급등하면서 장중에 48만 6천 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11위에는 동일 스틸럭스가 올라왔는데요. 조선 기자재들의 키 맞추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일 스틸럭스도 오늘장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4,000원 안팎까지 올라왔는데요.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12위에는 서암기계공업이 올라왔습니다. 선박기어와 로봇기어를 관련주로 갖고 있는 서암기계공업 오늘장 급등하면서 4,495원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16% 강세 유지합니다. 19위에는 JPI 헬스케어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AI 전력난 속에서 SOFC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블룸에너지가 급등한 영향으로 받고 있는데요. SL말은 아직 멀었고 최근 들어서는 천연가스를 활용한 연료전지, 특히 그중에서도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의 효율성이 개선되면서 데이터 센터용의 전력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에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우리가 따라가도 될지 관련주들의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이전에는 수소라는 키워드로 같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새로운 키워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SOFC 참 어렵죠?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고 하는데 두산 퓨얼셀과 범한 퓨얼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등세가 나옵니다. 오늘도 그런 모양새가 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종목들, 이 관련주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가능하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유창호 앵커 말 답 있고 이 종목도 그 추격 매수나 정수리 매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거 좀 얘기해 주면. 근데 퓨어셀 관련주도 분명히 찾다 보면은 랭킹쇼에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최근에 이 종목이가 이쪽 수소 연료 전지, 수소 전지하고 그다음에 퓨어셀 쪽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8월 달에 자주 들어가죠, 여러분. 그리고 미스터 진단에서는 좀 굵은 걸 좀 세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있다. 그러네. 여기 보면 올 4월 24일 보면 그죠? 추가 매수 안 해도 2만 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고 진짜 운 좋은 분이라고 하고 당연히 추가 매수에 숨도 안 쉬고 얘기하는 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두산 퓨어셀 랭킹쇼 맞죠? 15,000원 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게 미스터 진단으로 한 4개월 뒤에 오더니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어 보인다. 막 요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 좋게 보는 거죠. 이 종목은. 그죠? 전력 다음에 얘기하는 게 저쪽 퓨어셀이거든요. 근데 내가 본 중기 목표가까지 지금 두산 이거는 온 거예요. 다만 조금 더 내려보면은 요것도 기세적으로 이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보고 따라가지 말고 길게. 그죠? 흔들릴 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범한이하고 이쪽은 조금 더 가벼운데 이것도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이게 더 좋았을 걸. 아까 랭킹쇼 얘기했잖아요. 이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S퓨얼셀은 조금 급은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요쪽 그 FOFC 관련주라고 요새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추가 상승형이다. 다만 종목별로 주가 위치가 서로 다른 점이 있으니까 막 따라가지 말고 중기 이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식이든 현재 시점에서 기준의 최소 20-30%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SOFC 관련된 종목들의 전략 간단히 좀 챙겨봤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종목 진단 요청은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종목을 더 이어서 바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차전지 특집입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 울고 싶어요님의 종목인데요. LNF입니다.
96,000원에 30%. 아, 이거 아쉽겠습니다. 사실 9만 원대까지 정말 빨리 올라왔던 2차전지 중에서도 가장 빨리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작스럽게 BW 발행과 함께 주가 30% 뚝 떨어졌습니다. 아, 이 청약 결과가 대단히 좋았음에도 큰 반등이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LNF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입니다. 민석송님께서 57,000원의 보유 비중이 제법 있습니다. 30%인데 계속 떨어지니까 더 사야 하는지 조금 있다 사야 하는지 좀 헷갈린다.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바닥이 어디쯤일지 그 타이밍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판타지 기사님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보겠습니다. 58,765원이고요. 20%입니다. 현금 생길 때마다 매수 중인데요. 추가 매수를 계속해도 될지 현재는 5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단기, 중기 목표가 그리고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진단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설마 이분 96,000원이니까 그죠? 96,000원이니까 최근에 산 거는 아니겠죠. 다만 내가 이분한테 진짜 아쉬운 거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어떤 분 그분하고 똑같은 건데 96,000원이면 이쪽 어디잖아요. 이쪽 어디. 이쪽 어디에서 이미 30%를 다 사버리니까 이쪽에 왔을 때 어떻게 못했고 그냥 이쪽에 왔을 때 30% 갖고 있는 사람은 50%. 그죠? 뭐 1, 20%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 30%. 이 추가 매수하라는 얘기를 한 6개월을 얘기해 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LNF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작년 12월 달이나 5로 왔을 때 보통 4만 원, 5만 원 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추가 매수, 그냥 추가 매수, 그냥 추가 매수, 추가 매수, 그냥 다 추가 매수. 그다음에 8만 2천 원대까지는 곰방 올라간다. 더 사라. 기술적으로 7, 8만 원대까지는 나비처럼 올라갈 수 있다. 더 사라. 더 계속 더 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5월 말부터 여기 보면 7월 달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언저리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게 제일 아쉬운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갖고 있으면 또 본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또 곰방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채 쪽하고도 내가 봤을 땐 뭔가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주식으로 이거는 그냥 갖고 있으면 다시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로는 곰방 올라갈 수 있는데 먹고 팔고 싶으면 더 사는 거예요, 이거. 자, 그다음에 에코프로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최근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 가격이 아니기를 바랄게요. 이분도 57,000원이면 만약에 최근에 따라 들어갔으면 여기서 뭐 했냐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지금 30% 지금 더 사야 할지 조금 더 있다가 사야 할지 만약에 본인이 최근에 따라 들어간 사람이면 기다렸다 사는 거고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더 사는 거죠. 그리고 단기 중기 의미로 얘기할 때 조만간에 이제 2차 전지가 한 번 정도 부각될 때가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래량 증가 양봉이 나올 시거든요. 이 종목은 그냥 딱 이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기로 갖고 가시면 요 앞에 고점은 무조건 가뿐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에코프로 머리 현금 생길 때마다 매수 중인데 추가 매수 계속해도 될까요? 20% 57,000. 자, 에코프로 머리 어깨무릎 팔무릎 58,000원대면은 오케이. 이분도 얘기한 걸 보면 최근에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갔을 불길한 예감이 가격적으로 안 맞는구나. 좋은 전략이에요. 조금 추가 매수 하시되 30%가 넘어가면 안 돼요. 30%가 넘어가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6만 원 언저리가 기술적인 저항이 될 수 있고 중기적으로는 7만 원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퀵클리 하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슬로우로 가면 좋은 결과 나올 거라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군요. 자, 그러면 바로 붙여서 오후장 남은 시간의 전략을 간단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남은 시간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쿼드로프 리칭데이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세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슈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떠서 붙어서 있는 게 진짜 우리나라는 셉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단기간에 올라온 폭이 있는 종목들은 차익 매물에 아마 시달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단기간에 올라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매도 권유. 그다음에 아까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일부 막 이런 종목들처럼 엔드 로봇이나 AI들처럼 최근에 움직임이 둔했거나 못 올라갔던 주식들은 보유 및 강력 매수 관점. 대신 아무거나 강력 매수하는 게 아니고 관점 자체가 그렇다라고 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미스터 진단에서 2번 연속 산에 갔을 때의 결과, 3번 연속 갈지 안 갈지 고민, 그 다음에 오늘 만기 끝나고 바뀐 새로운 지수 때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미스터 진단 내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좀 올라온 주식들은 좀 챙기는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옷장 남은 시간에 전략을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죠. 전 세계 Z세대가 뽑은 살고 싶은 도시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1위는 바로 태국 방콕입니다. 분홍색입니다. 2위가 호주 멜버른이었고요. 전문가님, 오늘도 맞추셨어요. 이거는 뭐 100% 그냥 거의 뭐 반 협박해갖고 1등 알아낸 거니까 이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맞추니까 기분은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이글스가 LG 트윈스 1등 따라잡을까요? 뭐 그런 상상도 해보긴 합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좀 더 잘 추측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퀴즈를 준비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